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세계 곡물가가 예상보다 빨리 하락해 우크라이나 전쟁 수준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22일 밀과 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전주일 미 선물 가격은 부셀당 7.7달러로 올 2월 전쟁 발발 시점의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3개월 전 12달러 79센트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입니다. 옥수수를 비롯 파묘 가격도 전쟁 전 가격으로 하락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지난 1월 톤당 284달러이던 밀 가격은 전쟁 직후 3월에 470달러로 올랐습니다. 식량 가격 상승으로 대기근이 우려됐으나 다행히 하락세를 보이면서 최악의 피해는 막은 것입니다. 러시아의 밀 수출이 확대된 것이 곡물 가격 하락의 주 요인입니다. 미 농림부에 의하면 2022-2023년 러시아 밀 수출은 전년보다 200만 톤 늘어난 3,8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의 곡물도 유엔의 중재로 수출길에 오른 것도 가격 하락의 요인입니다. 튀르키예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 중재로 전쟁 이후 처음으로 흑해 항구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국무부는 수출 재개 이후 항구에 쌓인 72만 톤의 곡물이 33척의 배로 수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육로로는 매달 250에서 300만 톤의 우크라이나 수출품이 유럽과 세계 시장으로 운송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곡물 하락 현상을 소비자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주요 밀 수입국들의 달러와 대비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입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밀 수입국 터키와 이집트의 달러 대비 통화 가치가 각각 26%, 18% 하락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 북반구를 덮친 가뭄,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곡물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료의 원료인 요소 가격은 현재 680달러로 4월 955달러에 비하면 내려왔지만 1년 전의 400달러보다는 높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곡물가가 전쟁 이전에도 높은 수준이었으며 다시 오르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도 돌파 감염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워 월드인 데이터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원숭이 두창 확진자 수는 4만 1,269명을 기록했으며 89개국에서 확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이 가장 많은 14,050명, 스페인이 5,792명, 브라질 3,656명, 독일 3,266명, 영국 3,201명, 프랑스 2,877명의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원숭이 두창 감염 건수가 일주 간격으로 20%씩 늘고 있다며 확산세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확산 억제를 위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하고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WHO 로자문드 루이스 책임관은 일부 돌파 감염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며 백신이 어떤 상황이든지 100% 효과적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백신이 처음부터 만병통치약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합병증으로 기관지, 폐렴과 폐혈증, 뇌염, 그리고 각막 감염 등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HO는 기저 면역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원숭이 두창에 걸린 뒤 숨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채산성 악화로 기로에 선 미 원자력 발전 산업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을 클린 에너지로 인정해 세제 혜택은 물론 소형 모듈 원전 등 차세대 원전에도 거대한 자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석권을 위해 원전 산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CNBC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배정된 총 3,690억 달러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원전 산업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0% 줄이려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도 중요하지만 원전만큼 효율적인 방안이 없다는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수년간 신생에너지와 동등한 지원을 받기 위해 원자력 업계가 노력했다며 향후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이 법안이 원전을 포함한 클린 에너지에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고 예측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혜택은 대규모 세액공제입니다. 2024년부터 2032년까지 미 전력 회사들은 기존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 시간당 메가와트에 $1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원전의 전력 생산 단가는 가스 발전보다 비쌉니다. 이런 대규모 세액공제는 정부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뛰어난 원전을 계속 확장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설립한 원전 기업 테라파워가 와이오밍주에 짓는 SMR 등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규 원전을 건설할 때 설비 투자의 30%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새 원전이 지어진 것은 2016년 가동이 시작된 테네시주의 와츠바 원전 2호기가 마지막입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 청정에너지에 대한 연방 대출 프로그램이 확장되는 것도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시간주 팰리세이드 원전은 경영 악화로 폐쇄가 결정됐으나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재가동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미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지난 4월 바이든 정부는 노후된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60억 투입하기로 하는 등 원전 산업의 총체적인 부활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8.6%, 9.1%, 8.7%, 그리고 8.5%.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5월 이후 현재까지의 상승폭입니다. 이렇게 간다면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은 7% 안팎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방준비제도가 계속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결정은 전적으로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연준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지속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내 9월과 11월 그리고 12월 등 3번 남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는 1%포인트 이상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측은 0.5%, 0.25%, 그리고 다시 0.25%포인트로 속도 조절을 해 나간다는 식입니다. 이런 전망 속에 연말 기준금리는 3.5에서 3.75%포인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 금리를 올려야만 하지만 내년부터는 물가가 어느 정도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화 긴축에 따라 수요가 둔화되고 공급망 문제들이 하나둘 풀려간다면 인플레이션이 3% 아래로 떨어지고 바라건대 연준의 목표치인 2%가 내년 4분기에는 달성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세를 보이는 달러화는 물가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도한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에 침체를 가져올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시각이기도 합니다. 연준의 말대로 현재 미국은 침체에 빠져 있지 않으며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고도 인플레이션을 맞출 수 있다는 전망이 꼭 맞아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국은 일부 퍼듀 치킨 텐더에 작은 플라스틱 조각과 파란색 염료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중보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냉동치킨 가슴살에 글루텐 프리라는 라벨이 붙은 제품이며 현재 일반 마켓 판매대에서는 찾을 수 없어서 제품 회수, 즉 리콜을 발부하지는 않았다고 식품안전 및 인스펙션 서비스 담당관은 전했습니다. 냉동치킨 제품은 지난 7월 12일에 생산된 것으로 제품 유효 날짜는 2023년 7월 12일로 되어 있으며 란 넘버는 2193입니다. 이 제품은 42온스짜리로 플라스틱 백에 들어있으며 백의 뒤쪽에 프린트된 유효기간 안내 밑에는 P-33944라는 판매처 정보가 있습니다. 전국에 걸쳐 BJS 홀세일 클럽 소매 스토어에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제품에 관해서 신고된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면제 사용이 최근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는 2년마다 실시되는데 분석 결과 최근 수면제 사용률이 31% 줄었으며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86%나 대폭 감소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승인한 수면제 사용은 55% 줄어들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카우프만 연구원은 그간 수면제 사용 최소화에 노력을 경주해 왔는데 이 결과에 매우 놀랍고 힘이 난다고 밝혔습니다. 불면증 치료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행동치료법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수면 전문가를 찾아가 잠을 잘못 자는 장애를 일으키는 행동 또는 나쁜 습관을 바꾸는 프로그램입니다. 디지털 치료제도 인기입니다. 수면 전문가 방문 없이 컴퓨터나 셀폰을 통해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는 행동 기법을 제공받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관련 앱을 통해 수면 습관의 개선을 강의하는 가상 코치나 개선 사항 추적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53,456명, 신규 사망자 수는 294명입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3,570명, 신규 사망자 수는 15명입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